오늘 이 영상 하나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구글이 왜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지. 1년 만에 155% 올랐거든. 둘째, 브래드 거스너, 다리오 아모데이, 젠슨 황 같은 거물들이 AI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자, 일단 구글부터 보자. 지금 주가가 거의 400달러야. 지난 1년 동안 155% 올랐어. 한화로 1억 넣었으면 2억 5천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빅테크랑 비교해봐. 엔비디아가 1년에 74% 올랐고 메타는 겨우 3%,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4% 빠졌어. 아마존은 45% 올랐고 근데 구글은 157%야. 엔비디아의 2배 넘게 오른 거지. 거의 세계 1위 회사가 됐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은 망한 회사 취급당했거든. 기억나? 구글 직원들 하루 일과 영상들. 볼풀에서 놀고 공짜 밥 먹고 푸스볼 치고 수면 캡슐에서 자고. 사람들이 그랬어. 저 회사 문화 문제 있다. 거기다 CEO 썬다 피차이는 약해 보인다는 거야. 체격도 왜소하고 경쟁사 욕도 안 하고 X에서 도발도 안 하고 주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처럼 센 캐릭터가 아니거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랬어. 저 사람 리더십이 부족하다. 심지어 크리스 혼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공개 편지까지 썼어. 구글 직원 너무 많다. 연봉 너무 높다. 사람 잘라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어. 썬달는 10년 넘는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거든. 웨이모, 그러니까 자율주행 사업도 키우고 있었고 이게 지금은 수조 달러짜리야. 자체 TPU, 그러니까 구글이 직접 설계한 AI 전용 반도체 칩 말이야. 이걸 자체 클라우드에 박아서 완전히 수직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검색 사업, 망하기는커녕 AI 덕분에 더 강해지고 있었어. 유튜브, TV 플랫폼 중에 1등이야. 이제 PC나 폰에서 보는 웃긴 동영상 사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 1등 TV 플랫폼이라고. 이걸 다 동시에 한 거야. 분기마다 어닝 리포트. 매번 엄청 좋았거든. 매분기 실적은 다 미쳤어. 근데 주가는 떨어지기도 했지. 그게 살 기회였던 거야. 자, 오늘 주가가 또 오른 이유. 안트로픽이 구글 클라우드에 2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어. 2천억 달러면 하나로 약 280조 원이야. 5년에 걸쳐 쓴다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RPO라는 지표가 있어.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잔고야. 앞으로 받을 돈이 계약으로 잡혀있는 금액이지. 이게 분기만에 2,400억에서 4,600억 달러로 거의 2배 됐어. 이 중 2천억이 안트로픽 거고.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어. 오픈 AI랑 안트로픽도 회사가 주요 클라우드 회사들 전체 잔고 2조 달러 중에 절반 넘게 차지하거든. 한두 회사에 너무 몰려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걱정도 사라지고 있어. 실제로 수요가 진짜거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브래드 귤스트너라는 투자자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 봐보자. 브래드는 이번에 핵심 질문을 던졌어. 빅테크가 AI에 쏟아붓는 이 돈 진짜 회수할 수 있는 거냐? 올해 빅테크 5개 회사가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8천억 달러를 쓸 거야. 한화로 약 1,120조 원이야. 한국 정부 1년 예산보다 많아. 근데 회수 가능하냐는 거지. 브래드의 결론은 명확해. 첫째, 시장이 이란 사태 같은 지정학 리스크를 넘기고 있고, 둘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 매출이 실제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존은 28% 성장,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는 39%, 구글 클라우드는 63% 성장했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야. 거기다 안트로픽이랑 오픈 AI는 매출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브래드가 그래. 이 정도면 답이 나왔다. 아직 거품도 아니다. 엔비디아의 PER, 이게 시장 평균보다도 낮아. 이 지표가 낮다는 건 주가가 이익 대비 싸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엔비디아야. 구글은 PER이 32 정도야. 이 정도면 비싸 보이지만 이 회사 위치 보면 적당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대 초반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살 타이밍이었어. 아마존은 27에서 30 사이야. 이익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PER 안 올라도 사도 돼. 메타는 24야. 제일 낮아. 이게 진짜 기회야. 가장 가치가 저평가된 회사지. 브래드는 또 흥미로운 얘기했어. 2년 전에 자기가 그랬대. 구글은 위험하다. 왜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하면 링크가 쭉 떴잖아. 그걸 클릭해서 사이트 들어가고.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AI가 바로 답을 해주니까 구글 검색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근데 2년 지나 보니 완전히 틀렸다는 거야. 구글 검색이 이번 분기에 19% 성장했어. 오히려 AI 덕분에 더 자랐어. 상업 검색 비율도 더 올라갔고. 자, 세 번째 주제로 가자. 안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 예전에는 AI가 신입사원 일자리 다 뺏는다. 대량 실어본다. 그랬었거든. 근데 이번엔 좀 미묘해졌어. 사스 회사 중에 망하는 데 있다. 근데 대응하기 나름이다. 사스는 클라우드로 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말해. 구독료 받고 서비스해주는 거. 여기서 젠슨 호황의 반론이 완전 다른 시각을 보여줘. 젠슨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입장이야. 나도 이 입장에 동의해. 젠슨이 든 예시가 끝내줘. 방사선과 의사 얘기야. 한 컴퓨터 과학자가 그랬대.
AI가 가장 먼저 없앨 직업은 방사선과 의사다. 컴퓨터가 이미지 분석을 사람보다 잘하니까 당연하다는 거지. 그래서 10년이 지났어. AI가 진짜 영상 분석에 들어왔어.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 사라졌어? 아니, 오히려 부족해. 연봉도 천정부지로 올랐어. 왜? AI 덕분에 의사 한 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됐거든. 더 많은 스캔을 분석할 수 있고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받고 수익도 더 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뽑는 거지.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어. 젠슨이 핵심을 짚어. 직업의 목적이랑 업무는 달라. 방사선과 의사 목적은 스캔 분석이 아니라 환자 치료야. 스캔은 그중 하나의 업무일 뿐이지. 이렇게 보면 AI가 이 일을 도와주는 거지 뺏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메타. 실적 발표 후에 10% 빠졌거든. 빌 액만은 어떻게 봤냐면 마크 주켈버그는 자본 배분 잘하는 CEO다. 왓츠앱 인수도 당시엔 비싸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다 잘 됐다는 거지. 메타 광고주들도 AI 광고로 더 좋은 성과 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오늘 두 가지 다뤘어. 첫째, 구글이 1년에 155% 오른 이유. 조용히 10년 계획 실행한 썬달 피차이의 진짜 모습. 둘째, AI 투자 1120조 원 회수 가능하냐? 하이퍼스케일러 매출이 답하고 있어. 그리고 젠슨 후앙이 본 AI는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